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비오트예요. 또 이렇게 벌써 월말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해 벌써 아무것도 안 했는데 3월이에요 여러분들. 봄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역시 좋지 못한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재해 있어요. 신학기를 맞이해서 이것저것 문제들도 좀 많고요. 뭐 부품도 없습니다. 특히 그래픽카드가요. 덩달아서 CPU,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에 있는 공장의 정전 사태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라는 예측까지 현재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급한 게 아니면은 이번 달은 어지간하면은 구매하는 거를 아예 말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마 대학교 입학하시는 분들이나 구매하실 분들은 거진 다 구매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달은 게이밍으로 구성하실 분들은 어지간하면은 스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먼저 빠르게 견적 한번 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는 저가형 견적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펜티엄 6400을 넣었습니다. 원래는 G5905 CPU를 넣으려고 했는데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고 6400이 스레드가 좀 더 많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메인보드는 아직까지는 H410 모드를 넣었는데 아마 3월이나 4월 정도에는 H570이라든지 뭐 510 이런 쪽 라인업들이 풀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라인업들이 많이 추가가 되리라 라고 보고요. SSD는 256기가로 구성을 했고 뭐 파워라든지 뭐 케이스 이런 부분도 다 동일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실질적으로 30만원대 전후로 구성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저가 사무용입니다. 말 그대로 간단하게 워드, 엑셀 하시는 분들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뭐 초등학생들부터 이제 코딩을 배운다면서요. 이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3, 4학년 때까지는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가격이 올랐어요.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5만원대까지 육박을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싶으면은 뭐 클레버 에센코어, 게일, 마이크론 뭐 이런 제품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가 사무용인데요. 고가 사무용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래픽을 좋은 라이젠을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서 인텔 CPU로 이번에는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10100입니다. 4코어 8스레드 제품이고 메모리는 8기가 단일 한 장으로 구성을 했고요. 나머지는 저가 사무용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차이는 저가 사무용, 고가 사무용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게 좀 더 확실히 코어당 성능이 좋고 스레드가 더 많고 코어도 더 많기 때문에 간단한 CAD라든지 뭐 포토샵 작업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 고학년, 뭐 중학교 때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 뭐 RX 570이라든지 GTX 1060 3기가 같은 그래픽을 넣어 주신다면은 간단한 게임용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활용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이제 FHD 저가 게이밍이에요. 기존과 구성은 동일한데 일단 신품 그래픽 1650이 간간히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1650을 기준으로 했고요. 원래 가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만원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 20만원대 거의 후반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케이스는 쿨맥스 가성비 넘버 3로 마닉 M60의 좀 더 저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케이스들이 전반적으로 한 10% 정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넘버 3 플러스가 기존에 있는 M60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U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인텔은 좀 내려갔어요. 메모리라든지 그래픽카드적인 부분에서 올라간 경험이 좀 있어서 80만원대 전후로 구성이 가능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게임을 하시지는 못할 거예요.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옵션 타협해서 즐기실 수 있다라는 점만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FHD 고가 게이밍입니다. 이번에는 RTX 2060이 들어왔기 때문에 2060은 기준으로 견적을 짜봤어요. 원래 가격은 40만원대 후반, 50만원대 극초반이었는데 지금 50만원대 중반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110만원대 전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일단 2060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게임들은 다 FHD 해상도에서 옵션 타협을 하시건 풀옵션을 하시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 같은 경우에도 거의 140Hz 전후로 게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프레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에도 옵션 타협하고 RT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DLSS 정도 켜주시면은 확실히 프레임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는 계속 동일하게 600W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3060 같은 경우에 출시되기 이전에 이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2060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달 4월달부터는 3060이 어떤 성능이고 또한 어떠한 가격대에 유지가 되는지에 따라서 FHD 고가 게이밍 라인업은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만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QHD 게이밍이에요. 이게 저가 원래 고가가 나눠져 있었는데 QHD 게이밍 하나로 통일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가격대가 확실히 확 뛰어요. FHD 고가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110만원대 전후라고 했는데 QHD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거의 240만원에서 250만원 선 왔다 갔다 하는 거의 묻힌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간 라인업을 채울 수 있는 그래픽카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 중간 라인업을 잡아줘야 될 RTX 3060이라든지 3060 Ti가 가격이 뭐 저렴하거나 아니면은 부품이 많거나 수급이 원활하거나 했으면은 분명히 그 제품으로 넣었겠지만은 지금 150만원대부터 200만원 선 사이에서 구성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가격대에 맞는 그래픽카드 존재하지 않고요. 중고 그래픽카드를 껴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중고 그래픽카드 한 50만원짜리 산다라고 생각을 머릿속에서 하시고 나머지를 맞춰버리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를 구성을 한다고 하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우 상황이 좋지 않은 견적 라인업이고요. 3070도 100만원대가 돌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탑입니다. QHD 이상 모니터를 구매를 하시고 나는 신작 게임들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스탑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가격을 투자를 해서 QHD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리 썩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메인보드는 아시다시피 5600X이기 때문에 B450 메인보드를 넣었어요. 이제는 메인보드들이 다 수급이 원활히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B450을 사용을 하시건 B550을 사용을 하시건 큰 차이가 없다 라는 점만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메모리는 3200 클럭 일반 삼성 제품으로 넣었는데 난 레모버 하실 거다 하면은 B다이 메모리 아니면은 일반 XMP 메모리를 활용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XMP 메모리 쓰실 거면은 28800 3600Hz죠. CL16 제품을 어지간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좀 더 저렴한 제품들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 다만 XMP 즉 QVL 시트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4K 게이밍이에요. 4K에서는 아직도 인텔이 더 우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텔로 구성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3600MHz 이거는 16기가 2장입니다. 왜냐 4K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그만큼 더 사용을 하기 때문에 16기가 2장을 아직도 저는 권장드리는 편이고요. 메인보드는 새로 나왔습니다. Z590 라인업에서 나온 막시무스를 넣었어요. 아마 오버클럭이라든지 CPU 전원 쪽이 더 안정적이다 라고 해서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SSD는 SK 하이닉스 골드 P31 제품입니다. 이게 970 에보 플러스와 970 에보의 사이에 위치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가격대는 PM981A보다는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AS가 5년이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제품을 좀 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넣지는 않았어요. 3080이나 3090을 넣어야 되는데 둘 다 품절 상태이고요. 만약에 3080으로 구성을 하신다면은 지금 당장 구성 시에는 350만원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3090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거의 400만원 돈으로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3080을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850W 골드를 추천해 드리고요. 3090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1000W 이상 골드 등급 이상 제품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골드 등급 이상 제품들이면은 어지간한 회사 제품들은 다 성능이 좋게 나와요. 이미 80 플러스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단단하고 내구도도 내부 구성도 확실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펜텍스에서 나오는 글라이설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크라켄이랑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아세텍 7세대 펌프를 넣었기 때문에 성능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겁니다. AS도 마찬가지로 크라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기에 이 제품으로 구성을 했다라는 점만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달 견적에도 전문가용 견적은 따로 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용 견적을 정말 저한테 듣고 싶으신 분은 뭐 K사전에 제 개인 쪽지로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용을 구성을 하시는 거를 어지간하면 추천드리고요. 그 이하 라인업들은 지금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80만원, 90만원대에서는 전문가용 아니면 작업용 견적을 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점만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 견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디오스.